네, 편하고 재미있게 코딩하자. 동네 코딩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요 데이터베이스 개념부터 설계까지 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요 블로그를 하고 다른 일들을 하느라 좀 업로드가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어쨌든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외부 접속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떤 데이터 그립으로 이제 테이블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원래 제가 a쿼리 툴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유료화가 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벤치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새로 워크벤치로 외부 접속하는 방법까지 다시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SQL의 기본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요즘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들이죠. 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말 그대로 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네. 다들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어떤 변수에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런타임이 끝나면은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죠. 반면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든 종료되든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항상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영어로 DBMS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DBMS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요 RDBMS 그리고 NoSQL 이런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RDBMS라는 거는 데이터들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형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엑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 NoSQL이라는 거는 키 밸류 값으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NoSQL이 어떤 거냐면은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어떤 자바스크립트나 어떤 파이썬 이런 것들 다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뭐 자바에는 맵형 구조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에는 객체라는 구조가 있고 또 파이썬에는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죠. 바로 뭐 그런 형식으로 저장하는 게 바로 NoSQL이다. 한마디로 좀 제이슨이랑 비슷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다뤄볼 시스템은 바로 요 RDBMS라는 것이고요. 이 RDBMS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MySQL도 있고 MariaDB도 있고 MSSQL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꽤 대중적인 요 MySQL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RDBMS는 아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계형, 이 릴레이셔널 DBMS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형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어떤 우리가 학교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출석부랑 학생기록부가 어떤 건지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자, 이 출석부랑 학생기록부는 서로 다른 종이에 써져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종이죠. 근데 이제 출석부에 있는 홍길동이든 아니면 학생기록부에 있는 홍길동이든 서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출석부와 학생기록부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을 테니까. 바로 이게 관계형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쉽게 말해서 엑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진짜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바로 RDBMS라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제 엑셀을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고 저장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DBMS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즉 스키마를 하나 생성한다, DB를 생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엑셀에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때 시트 단위로 관리를 하잖아요. 시트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실제로 엑셀 켰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시트 하나하나를 우리는
DBMS에서는 테이블을 생성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입력한다,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입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정리하자면은, 자, 우리가 이 시트 하나를 테이블로 본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엑셀을 다룰 때 만약에 출석부라고 하면은 여기에 시트에다가 출석부, 이렇게 출석부라는 이름을 지어서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이름, 학번, 출석 여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홍길동인,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할 텐데,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지, 이런 열들 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컬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컬럼. 뭐 애트리뷰트라고도 말을 하고요. 어, 부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컬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이라고 해서 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컬럼과 로우, 그리고 이 표 자체를 테이블이라고 말한다 라고 용어를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SQL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이 RDBMS를 다룰 때 데이터를 뭐 읽고 쓰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랭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QL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권한 설정, 그리고 테이블을 CRUD 하는 거. CRUD는 Create, Read, Update, Delete의 약자로 뭐 크루즈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그래서 쉽게 CRUD 한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QL을 통해서 권한 설정, 뭐 여러 가지 CRUD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SQL에도 좀 교과서적으로 나누면은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DCL이라는 게 있고, DDL, DM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론을 잠깐 다지는 단계니까 보는 거지, 실제로 뭐 코딩할 때 뭐가 DCL이고 DDL이고 DML이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DCL이라는 거는 이제 컨트롤 랭귀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 누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권한들을 관리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석부나 뭐 학생 기록부 이런 거는 학급 반장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만 볼 수 있게 설정을 할 때 뭐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DCL 레벨에 있는 SQ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D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Definition Language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요 엑셀로 예시를 들자면은, 지금 이 테이블이 우리가 지금 출석부 테이블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넣은 컬럼들은 이름, 학번, 출석 여부, 이렇게 세 가지 컬럼을 넣었지만은 사실상 여기에 컬럼을 더 넣을 수 있잖아요. 뭐 날짜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집 주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컬럼을 다 넣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컬럼을 넣을지 결정하는 게 바로 요 definition language, 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CRUD를 관리하는 명령어다. 그래서 뭐 create, alter, drop, rename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anipulation language, DML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실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CRUD 하기 위해 존재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로는 뭐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강의 한 후반부에 실제로 실습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출석부에 데이터를 넣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미 데이터로 지금 홍길동이 뭐 홍길순이 출석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죠.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DML 레벨에 있는 SQL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외부 접속을 한번 해볼 텐데, 이거는 지난 강의랑 굉장히 겹치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는 데이터 그립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했는데, 이 워크벤치를 통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대로 뭐 AWS에서 3306 포트 열고, 그리고 뭐 계정 권한 설정하고, 그리고 설정 파일 수정하고, 재시작하면 된다라는 것들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제 한 번만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워크벤치를 실행시키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여기 MySQL 커넥션 부분에서 요 플러스 버튼 있죠? 요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커넥션을 하나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 호스트 네임에는 IP 적고, 이 밑에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에는 실제 MySQL 외부 접속을 허용한 계정과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테스트용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하나 생성되고 그냥 클릭하면은 이렇게 외부 접속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접속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왜 하필 워크벤치를 썼냐 라는 것들을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데 이 aquery 툴이라는 ERD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어요. 웹 기반 소프트웨어인데, 자, 이게 되게 잘 만드셨는데, 근데 이게 유료화가 돼버려가지고, 네, 원래 저는 무료로 잘 쓰고 있다가 유료화가 돼서 이제 워크벤치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워크벤치에서도 여기 탭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탭을 한번 보시면은, 이걸 클릭하시면은 여기 모델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똑같이 이제 ERD 쓰고 ERD 작성하고 그걸 이제 쿼리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워크bench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약하자면 그냥 원래 쓰던 게 돈을 내야 돼가지고 공짜를 찾아서 워크벤치를 쓰게 됐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 데이터베이스란 어떤 것이고, 그리고 DB 외부 접속하는 거 잠깐 우리 변경사항을 수정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바로 테이블 설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냥 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다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데이터 타입을 뭘로 정하고 이런 것들은 안 해볼 거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정하고 실제로 테이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는 뭐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제가 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서비스 테이블을 설계해야 된다, DB를 설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해당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대학교 수강 신청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강 신청의 핵심 기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수강 신청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그냥 어떤 학생이 어떤 강의를 신청했는지 이거를 이제 잘 트래킹하고 있으면은 훌륭한 수강 신청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문장에서부터 DB 설계를 시작합니다. 다시 요 엑셀 시트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학생이 어떤 것인지를 정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학생 테이블이라는 게 등장해야 돼요. 이 학생을 정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테이블. 그래서 이 학생 테이블은 어떤 컬럼들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학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뭐 학번이라든지, 그리고 이름이 필요할 거고, 학과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뭐 생년월일, 그리고 뭐 주소, 한 요 정도 필요하면 될까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겠죠. 뭐 하지만 요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자, 이렇게 학생 테이블 뭐 데이터도 몇 개 좀 넣어 볼까요? 그래서 1번. 자, 이 정도 데이터를 넣어 봤습니다. 자, 이 정도 데이터를 넣으면은 학생 테이블, 즉 학생을 정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학생인가, 어떤 학생이 라는 것까지는 해결을 했죠. 그러면은 어떤 강의를 신청했는가 해서 이 어떤 강의는 어떤 강의지? 이 어떤 강의를 정의할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즉, 강의 테이블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 것이고요. 이 강의 테이블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그냥 더 넣어 보시는 거예요. 이 강의 테이블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수강 번호가 있겠죠. 수강 번호가 아닌가? 과목 번호, 그리고 과목명, 그리고 담당 교수, 그리고 강의를 언제 진행하는지, 시간과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겠죠. 참고로 이제 이 DB 컬럼에는 한 컬럼, 즉 요거에는 한 가지 데이터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 엔드, 뭐 장소, 자, 이런 식으로 컬럼을 정하시면 안 돼요. 한 컬럼에는 하나의 종류의 데이터만 들어가게, 아토믹하게 원자 형태로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정도만 넣어 볼까요? 그래서 더미 데이터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 테이블도 한번 더미 데이터를 몇 개 넣어 봤고요. 보니까 이렇게 과목 번호, 과목명, 담당 교수, 시간, 장소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강의구나 라는 정도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너무 한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넣어야 되지 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은 생각난 대로 탁탁 넣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뭐가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어떤 학생이라는 것도 해결됐고, 어떤 강의라는 것도 해결됐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어떤 학생이 어떤 강의를 신청했는가, 누가 어떤 강의를 신청했는가, 이 신청을 관리하는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테이블이 나와야 될까요? 바로 수강 신청 테이블이라는 게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강 신청 테이블, 수강 신청 테이블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 테이블의 목적은 누가 어떤 강의를 신청했냐,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학번, 이름, 과목번호, 과목명, 그리고 또 어떤 컬럼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신청 상태, 얘가 정상적으로 신청이 됐는지 아니면 취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신청 시간들을 다 잡아놓으면 좋겠죠. 요 정도 컬럼을 넣으면 될까요? 일단은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미 데이터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더미 데이터도 몇 개 넣어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수강 신청 테이블에는 여기 1번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이 객체지향이라는 과목을 신청했다가 취소를 했구나. 3시에 취소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2번 김길동이라는 학생이 영어를 신청했구나. 3시 반에. 이런 식으로 다 추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그냥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팁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충 완성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은, 자, 이 테이블을 설계할 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중복을 잡아내는 일이에요. 사실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거는 중복을 잡아내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함수나 객체지향 이런 개념들도 사실 코드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테이블을 설계할 때도 이 중복을 막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 테이블 초안을 만드셨다면은 여기서 어떤 중복되거나 쓸모없는 컬럼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 쓸모없다, 중복된다의 기준은 내가 이 컬럼을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느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요 개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자, 바로 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과목명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요 이름은 요 학번이 있으면 학생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 있고, 이 과목명 역시 이 강의 테이블에서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과목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 과목 번호나 학번은 고유한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각각 학생 테이블, 강의 테이블에서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수강 신청 테이블에서 뭐 이름이랑 과목명은 지우는 게 맞다. 그게 이제 조금 더 세련된 테이블 설계, 중복을 없애는 테이블 설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음영 처리를 해서 아웃을 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로 와서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실제 상황들 다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 실제 대학생이신 분들도 있고 지금은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학교 다닐 때 좀 여기서 커버가 안 된다. 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자, 이런 학과 테이블, 이 학과 컬럼을 한번 보시면은 자, 학교 다닐 때 내 본 전공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인데 내가 복수 전공이나 뭐 부전공 이런 식으로 뭐 제2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음. 자, 그럼 만약에 홍길동이 주전공은 컴공인데 복수 전공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과를 전공한다. 복수 전공 수학과를 전공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테이블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자, 이런 식으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복수 전공.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수학을 복수 전공한다. 반면에 영어, 김길동, 최길동은 복수 전공을 안 해요. 자, 그리고 이 학교가 좀 특이해서 복수 전공 말고도 제3전공, 제4전공, 5전공, 6전공 이렇게 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제100전공까지 만들어 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컬럼이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면서 쭈루룩 가면서 제100전공 요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0전공까지 하지 않는 공간은 다 여기는 공간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 쓰지 않는다는 거는 낭비죠. 마치 현실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지어놨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아. 그러면은 그 아파트는 지은 이유가 없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뭔가 복수 전공 이런 식으로 뭔가 옵션이 추가될 때 컬럼을 늘리는 거는 이게 뭐 한두 개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한 100개 이런 식으로 확장성이 생겨버리면은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테이블을 분리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2전공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제 생각에는 여기 학번이랑 그리고 학과 그런 다음에 이제 전공 코드, 뭐 상태 코드 요 정도 컬럼을 넣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 이 1번 학생이 컴공 말고 수학과를 복수 전공한다고 치면은 1번 학생이 수학과를 다니고 복수 전공 그리고 또 1번 학생이 또 뭐 제3전공으로 뭐 부전공 이런 걸로 이번엔 미술과 그 다음에 이제 부전공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제2전공 테이블에 어떤 로우가 하나 들어오면은 이 로우가 있는 학생은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제2의 전공을 여러 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테이블 정규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테이블 정규화라는 거는 이제 어떤 책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제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뭐 BCNF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이론서가 좋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말이 안 된다. 뭔가 비효율적인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나아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이제 구글에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정규화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하시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1전교와 2전교, 3전교와 BCNF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한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이런 담당 교수가 있죠. 지금 이 김철수라는 교수를 보시면은 영어도 가르치고 선영대수라는 수학 과목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김철수가 동명이인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안 돼요. 즉, 딱 정확히 논리적으로 하나만 가르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교수 테이블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교수 테이블. 그래서 교번, 교수명, 담당 학과 요 정도 해서 1번 2, 3 교수, 컴공 교수고 2번에 김철수, 얘는 영어, 그리고 3번에 김철수. 자,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를 해 놓으면은 누가 누군지 이제 딱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담당 교수의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담당 교수 교번, 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1, 2, 3 이렇게 넣으면은 헷갈릴 일이 없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분리하고 설계를 해 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테이블 설계를 한번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이 테이블에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몇 가지 컬럼을 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는 바로 어떤 거냐면은 자, 이렇게 이런 로우들, 이 행들이 언제 들어왔고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컬럼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생성됐고 언제 수정됐으며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뭐 한 22학번, 22학번이라고 하면은 뭐 2022년 언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신입생으로 2022년이라고 찍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상태는 재학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 찍힐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성, 수정, 상태, 이 스테이터스 요런 컬럼들은 대부분의 컬럼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마찬가지로 다른 테이블에도 공통적으로 요 생성, 수정, 상태 이 컬럼쯤은 다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이유는 이 회원이 언제 가입했고 이 과목이 언제 생겨났고 지금 이 과목이 뭐 폐강된 건지 아니면 실제 지금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과목 강의들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이터들을 삭제한다고 해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삭제되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값만 이런 식으로 삭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수 있어요. 왜냐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뭐 법에 저촉되는 개인정보 이런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은 요즘은 다 돈이기 때문에 이 상태값으로 관리하면서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삭제하는 데도 있긴 하겠죠.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해 볼 것은 어떤 거냐면은 실제 우리가 이렇게 엑셀에 그냥 간이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DBMS에 실제로 한번 넣어보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걸 이제 쉽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우리 아까 봤었던 이 MySQL 워크벤치에 두 번째 탭 있죠? 요 모델을 설계하는 요 두 번째 탭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여기 플러스 버튼,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스키마, 즉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이니까 즉 우리는 이 수강 신청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니까 이 스키마 이름을 즉 DB 이름을 제가 enrollment 제가 구글 쳐보니까 enrollment라고 수강 신청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enrollment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rename references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요 add diagram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요 add diagram이라는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ERD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실제 테이블을 GUI 형태로 우리가 쉽게 테이블을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버튼입니다. 지금 이 워크벤치가 좀 아쉬운 거는 좀 확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확대 최대한 잘 해드릴 테니까 이거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요 격자 무늬 이 눈금 있는데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생성됩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생성되고 이 생성된 테이블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은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이블 이름을 정해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테이블 이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한 2가지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학생 테이블이랑 강의 테이블 이 2개만 우리 테스트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 테이블 일단 정해야 되니까 이 학생 테이블의 이름은 student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을 정할 때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어떤 국룰 같은 거예요. students. 이런 식으로 students라고 지정을 한번 해 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테이블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얘 이름을 강의 테이블이니까 이 subjects 네. 복수형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서브젝트는 좀 그러니까 lectures라고 할까요? lectures. 이렇게 lectures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2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이제 실제로 이런 학번, 이름, 학과, 생년월일, 주소, 생성, 수정, 삭제, 생성, 수정, 상태 이런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스튜던츠 테이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학번이 일단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컬럼 네임에다가 스튜던츠 이 학번 인덱스 값 스튜던트 idx라고 이제 컬럼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은 일단은 한번 무시해 볼게요. 나중에 한번 조금 있다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이제 이름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네임 이라는 컬럼으로 한번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참고로 이제 컬럼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럼 이름을 지으실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네이밍 컨벤션 중에 카멜 케이스 있고 스네이크 케이스 있어가지고 새로운 단어가 시작할 때마다 대문자로 시작할 거냐 아니면 언더바로 시작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정하시고 그 하나로 그냥 쭉 가서 통일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회사나 어떤 집단의 룰에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통일하는 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학과, 그다음에 생년월일, 주소 이런 컬럼들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자 메이저라고 컬럼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 것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생년월일이니까 벌스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다음에 주소, 어드레스 그리고 생성, 수정, 상태값을 넣어줘야 돼요. 우선은 상태값 먼저 스테이터스 이 로우에 상태값을 관리할 수 있는 컬럼 스테이터스 컬럼을 만들어줬고 그런 다음에 이 로우가 언제 들어왔냐 created at 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줄 거고 언제 업데이트 됐냐 updated at 자 이렇게 컬럼을 정해줬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학생 테이블에 들어갈 거는 대부분 들어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요 lectures 테이블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ectures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lecture index 그 다음에 lecture name 그 다음에 담당 교수 교번 프로페서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시간 언제 하냐 그 다음에 장소 그리고 이 강의가 언제 생성되고 수정되고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 다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cture 인덱스 밑에는 lecture name으로 할게요.
렉처. 네, 이렇게 해서 각각 렉처 인덱스, 그리고 강의 이름, 담당 교수의 인덱스, 그리고 강의가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그 강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 로우는 언제 들어왔고 언제 수정되는지, 이런 컬럼들까지 다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컬럼 네임만 정해 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이 컬럼들의 어떤 옵션을 지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디폴트 익스프레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데이터 타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랑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있습니다. 문자 있고 숫자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건 어떤 거냐면은 자, 바로 요 정수형 자료 인티저 있죠? 인티저에도 사실은 세분화하면은 뭐 타이니 인티저, 스몰 인티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크기마다 해가지고 세분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인티저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수형 자료를 나타낼 수 있는 플로트, 소수점 찍히는 그냥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문자를 나타낼 때는 주로 요 세 가지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라는 타입이랑 베리어블 캐릭터라고 해서 빠차라고 보통 많이 부르고요. 빠차 쓰고 그 다음에 요 텍스트라는 데이터 타입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얘네들의 차이점을 간단히 언급해 드리자면은 얘는 이제 고정 길이 문자열이고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크기만큼 딱 정해진 크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메모리 크기를 넘든 아니면은 작든 너무 당연히 안 들어가고 작아도 그 차 5라고 해놨으면은 그냥 5 크기만큼 그냥 그대로 메모리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빠차 같은 경우에는 가변이라고 해서 얘는 그냥 최대 길이만 정해주고 더 적게 들어오면은 더 공간을 적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빠차가 웬만하면 좀 더 좋은데 그냥 한 글자 이런 거 표현할 때는 캐릭터로 쓰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바이트 크기가 엄청 크죠. 엄청 큰 컨테이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URL 아니면 게시글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큰 크기의 문자열을 저장할 때 쓰는 게 바로 텍스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과 날짜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임스탬프랑 데이트 타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건 아마 요 타임스탬프일 것 같습니다. 데이트 타임은 그냥 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어떤 시간 범위가 좀 더 넓은데 우리는 보통 개발하면서 뭐 미래 과거 데이터 해봤자 뭐 1990년대 막 이런 데이터밖에 안 쓰잖아요. 이렇게 큰 범위를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타임스탬프로 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봤고 더 많은 데이터 타입이 궁금하시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클릭하셔서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항상 개발은 구글링과 함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옵션들 있죠. PK, NN, UQ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요 기본 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키고요.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DB에서 널을 허용하지 않고 유니크한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테이블에 딱 하나의 값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값을 지정할 때 바로 PK를 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테이블의 스튜던트 인덱스 이런 학번 같은 경우에는 학번이 겹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PK로 지정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외래키라는 게 있는데 이 외래키는 이제 우리가 아까 DB 개념에서 배울 때 출석부랑 학생기록부에서 말하는 뭐 홍길동이랑 학생이 똑같은 애잖아요. 학번이 똑같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물리적인 테이블은 달라도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표시할 때 외래키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이 강의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 같고 꽤 중요한 개념이고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거는 이 고유키, 유니크 키인데 이런 것들은 PK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얘 차이는 널을 허용해요. 이게 바로 PK랑 다른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워크벤치에서 보이는 설정들이 있는데 뭐 not null, 뭐 바이너리, 이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또 사용할 거는 요 AI, 오토 인크리먼트. 로우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일씩 증가시켜주는 요 AI. 그 인공지능의 AI 아니고요. 자동 증가, 오토 인크리먼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래서 우리 데이터 타입과 요 설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튜던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학번이잖아요. 학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수형 숫자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얘는 고유한 값이니까 pk, 그 다음에 뭐 억지로 로직으로 이 값을 설정해 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게끔 이 AI 설정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나머지도 학생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 테이블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은 난널 설정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다 널이면 안 되죠. 버스, 어드레스, 스테이터스, created at, updated at. 자, 요 정도 설정을 일단은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 타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이름은 뭐 길어봐야 뭐 10글자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그래서 그냥 바차 45 그냥 일단 냅두고요. 메이저 이 학과도 45자 그냥 냅둬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이 벌스 같은 경우에는 뭐 1990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트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를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소니까 상당히 좀 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한 300글자 300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이 지금 활성화된 학생이냐 아니면 휴학했냐 뭐 이런 것들 그냥 코드로 나타내면 되니까 한 글자로만 나타낼 수 있게 캐릭터 1 이런 식으로 한 글자로 지정되도록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created at, updated at 요런 애들을 한번 손볼 건데, 얘네들은 이제 시간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임스탬프라는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스탬프.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스튜던트 테이블은 이렇게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디폴트라는 값이 있어요. 디폴트는 말 그대로 일단 고정 기본 값이죠. 네. 이 기본 값을 어떻게 주냐? 이 컬럼들 중에서 기본 값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테이터스라든지 created at, updated at 이런 데이터들은 기본 값이 존재하면 좋습니다. 일단 이 학생이 이 테이블에 입력되면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학생이 활성화된 상태, 신입생이니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active라는 의미에서 스테이터스에 기본적으로 A 값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created at, updated at은 각각 이 로우가 들어올 때 그 현재 시간을 찍고, updated at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가 업데이트 될 때 이걸 자동으로 자기가 업데이트 하게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 A, 대문자 A 값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 로우가 들어올 때, created at은 이 로우가 들어올 때 자동으로 시간이 찍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ySQL 업데이트, 자,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이 current timestamp, 자, 이렇게 current timestamp라는 값을 주면은 이렇게 로우가 들어올 때 그 현재 시간을 찍어서 여기에 다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updated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수정될 때 그 시간을 다시 찍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urrent timestamp on update current timestamp 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디폴트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 테이블을 완성해 봤고, 이어서 렉처 테이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치예요. 얘네도 이 렉처 인덱스 같은 경우는 AI 설정해 주고요. 다 넣으면 안 돼요. 사실상 다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넣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 먼저 정해 볼까요? 렉처 네임 같은 경우에는 강의 명의야 뭐 45자로 괜찮을 것 같고,
프로페서 인덱스는 인티저 값이겠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 타입을 인티저 값으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상 렉처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어떻게 그 어떤 회사 정책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월요일 3시부터 4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열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빠차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빠차 40으로 넘겨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냐, 이런 것들 뭐 1호간, 2호간, 3호간 이런 식으로 숫자만 들어가면 숫자만 넣어줘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정책 따라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빠차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스테이터스나 이런 값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캐릭터 1,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 앳은 타임스탬프, 업데이티드 앳도 타임스탬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디폴트 값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터스는 A로 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커런트 타임스탬프, 자 이런 것들 다 불러오도록 할게요. 커런트 타임스탬프, 자 커런트 타임스탬프 on update current timestamp. 자 이렇게 해서 렉처스 테이블도 이렇게 컬럼 테이블들을 뭐 데이터 타입도 정해주고 기타 설정도 해주고 디폴트 값들도 다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그림에 불과하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사실은 이제 이 그림에서 실제 테이블로 만들려면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이런 definition 랭귀지, 뭐 create, alter, drop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배우고 있기 좀 귀찮죠. 힘들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충분히 지금도 처음 하시면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그런 툴이 존재합니다. 바로 워크벤치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파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이라는 옵션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익스포트라는 탭이 있어요. 이 익스포트를 눌러 주시고 forward engine SQL create script, 자 요걸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그냥 냅두셔도 되고요. 다음에 그냥 넥스트 버튼 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요 테이블들을 자동으로 DDL로 바꿔주는 이 SQL 쿼리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copy to clipboard라고 해서 저는 복사를 한번 해주고요. finish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외부 접속 해놨던 곳에 들어와서 이 쿼리 창 있죠? 쿼리 창. 쿼리에다가 그냥 단순히 붙여넣기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여기 번개 모양이 있어요. 번개 모양. 번개 모양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짜잔, 간단하게 이렇게 enrollment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그 GUI로 만들었던 테이블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nrollment tables에 보시면은 이렇게 lectures랑 student 테이블이 들어와 있고요. 바로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그 테이블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사실 뭐 워크벤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테이블을 불러왔으면은 여기에 원래는 우리가 아까 말했었던 이런 DML들을 사용해서 CRUD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 이 GUI를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lecture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하나 넣어볼 텐데, 이 lecture 인덱스는 auto increment가 AI가 적용돼 있어서 넣어줄 필요 없고, 이 lecture 이름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엑셀에 했던 것처럼 있죠. 자, 요 1번 객체지향, 담당 교수 1번 월요일 1호간, 이걸로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그 다음에 프로페서 인덱스는 1번, 렉처 타임 월요일 1호간. 자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 어플라이 버튼을 한번 눌러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디폴트 값들을 다 줬기 때문에 여기는 다 넣지 않아도 값들이 다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가 요 스테이터스 값을 disabled라는 의미에서 D 값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ly를 한번 다시 눌러보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 created과 updated의 차이가 나죠.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업데이트를 하고 apply 버튼을 눌렀을 때 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MySQL 워크벤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테이블을 설계하고 실제 우리 DB에 넣는 것까지 한번 해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요 SQL을 어느 정도 한번 해봐야 돼요. 물론 좀 워크벤치에서 GUI 형태로 다 지원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요 SQL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 API라는 개념, 즉 실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뭐 버튼을 누르면은 회원가입이 되게 하고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삭제되게 하고 뭐 CRUD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GUI가 지원을 안 하거든요. 실제 이런 워크벤치 같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SQL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SQL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 CRUD 중에서 요 insert, update, delete 이런 것들은 쉽습니다. 솔직히 이런 쿼리를 작성하는 건 쉬운데 대신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 이 셀렉트 문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상 어떤 API RDB를 기준으로 해서 API를 만든다고 하면은 요 SQL 셀렉트 쿼리를 짜느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건 안 하고 우리 기본적인 것만 한번 알아보고 우리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쿼리 창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우선은 제가 지금 요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다가 제가 한번 요 데이터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넣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주시고 이 insert into 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요 enrollment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use enrollment, 자, 이 쿼리를 우선은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요 insert 문을 한번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테이블 이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student, 그런 다음에 이 student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너는 데이터를 넣을 거야, 이거를 정해 줘야 됩니다. 스튜던트의 로우를 하나 넣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지정을 해 줘야 되냐. 자, 이 student name, major, bus, address, 요 네 가지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인덱스나 스테이터스 크리에이티드, 업데이트된 얘네들은 다 디폴트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만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쿼리로 돌아와서 이 컬럼 이름에다가 우리 student name, 그런 다음에 또 뭐였죠? major, bus, address. 자, 일단 이렇게 했는데 쿼리가 좀 길어져서 여기 있던 것들은 이렇게 삭제해 주고, 자, 여기 빗자루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빗자루 모양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은 쿼리를 정렬을 한번 해 줍니다. 그래서 정렬이 한번 된 걸 보실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각각 여기 쉼표에 맞춰서 스튜던트 네임 뭘로 할 거고 메이저 뭘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던트 이름은 뭘로 일단 해볼까요? 엑셀에 나온 대로 1번 뭐 홍길동 컴공 벌스 이렇게 하고 주소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메이저는 컴공이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1999년 01 이렇게 넣어주고,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고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번개 버튼을 눌러서 쿼리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스튜던트 테이블을 다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요 값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인서트 문을 한번 사용해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것들을 이 로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데이트 할 때는 요 업데이트 테이블 셋 웨어라는 이름을 이 문법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업데이트도 우리 블로그에 있는 이 예시 쿼리를 하나 가져와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데이트에도 역시 테이블 이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떤 DB를 사용할지 지정을 안 해줘서 이 enrollment.students라고 찍어줘야 되는데 use enrollment. 자, 이 쿼리를 일단은 실행시키고 그런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students라고 그냥 바로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지금 요 홍길동, 이 홍길동의 메이저를 제가 컨공이 아니라 어떤 미술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셋의 컬럼 이름, 나는 얘 메이저를 미술 요걸로 바꿀 거야. 그 다음에 요 웨어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이 웨어 같은 경우에는 너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스튜던트 인덱스가 1번인 애를 업데이트 해줘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where student index equal 1. 자, 스튜던트 인덱스가 1번인 애의 메이저를 미술로 업데이트 해줘 라고 쿼리를 날려보겠습니다. 자, 쿼리 날렸고 다시 이 셀렉트 쿼리를 날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미술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업데이트 문의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드롭 해보겠습니다. 딜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딜리트 우리 블로그에 있는 쿼리를 예시 쿼리를 가져오셔서 여기에 student from students where student index 이걸 1번인 애를 삭제해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은 이 쿼리가 실행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다시 셀렉트 문을 실행시켜 보면은 자, 쿼리 이 로우가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생성, 수정, 삭제까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우리 셀렉트 문입니다. 이미 여기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셀렉트 from 이런 것들 이걸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몇 개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세 가지 데이터를 한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더미 데이터를 넣어준 상태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준 상태고 제가 셀렉트 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셀렉트 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트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어떤 컬럼을 조회하고 싶은지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모든 컬럼을 다 조회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 별표 이게 all이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from 어떤 테이블에서 전부를 가져올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student 테이블에서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select all from student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불러와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올 수 있는 게 요 where라는 조건입니다. where 같은 경우에는 이 불러올 데이터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스튜던트 인덱스가 나는 4번인 애만 보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4번인 애만 가져오는 것이고요. 또 복수 형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and를 추가해서 여러 가지 다중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udent where major and major equal 수학. 자, 스튜던트 인덱스가 4번이고 수학을 전공한 애를 데려와 줘 라고 명령을 날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요 4번 학생은 수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자, 만약에 있지 않은 수학이 아니라 미술을 한번 넣어보면은 그런 학생은 없기 때문에 셀렉트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중 조건을 넣을 수 있고요. 지금은 요 all 때문에 이 별표 표시 때문에 모든 컬럼을 다 가져오지만은 학생 이름만 알고 싶다. 스튜던트 네임 요 원하는 컬럼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셀렉트 문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간단한 개념과 그리고 테이블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MySQL 워크벤치라는 툴을 사용해서 ERD를 설계하고
그리고 그렇게 ERD 설계된 거를 실제 테이블로 형성하는 것까지 만들고 SQL까지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SQL은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한 건데 실제로 어떤 복잡한 서비스를 구현하려면은 이 SQL 공부도 꽤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 셀렉트에서도 어떤 조인 그리고 서브 쿼리, 그룹 쿼리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컨디션들을 넣는 방법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맛보기로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배워보고 다음 시간에 API를 만들 때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